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파생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아침, 저녁에 5시부터 해가지고 8시까지 시장 분석 좀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조금 분석을 좀 새로 갈아엎느라고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이게 한 주가 있으면은 한 주에 주간 중에서 제가, 시황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린다, 오른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 시황을 올려드렸는데 이 시황이요. 이 시황이 만약에 틀리다면은 내일 만약에 틀리게 간다면은 틀리게 가더라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한 주는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틀린 대로 매매하는 거지, 그죠? 틀린다고 해서 갑자기 뭐 시황이 확 바뀌고 뭐 하락한다, 상승한다, 상승해서 하락으로 가고 하락해서 상승으로 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단지 틀리면 틀리는 대로 보는 거죠, 그냥. 예, 틀리면 틀리는 대로 보고 맞으면 맞는 대로 본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금요일 날 차트를 보면은 이 60일선을 지지를 했고요. 또 돌파도 했고 장중에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월 초기 때문에요. 옵션이나 ELW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월물 초기 때문에 금요일은 제가 크게 매매 안 했습니다. 실컷 놀았습니다. 주말도 재밌게 놀다가 왔는데 이 월물 초다 보니까 매매하기가 정말 껄끄럽습니다. 그런데 음, 제 마인드에 여러분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저는 저대로 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저한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짬뽕처럼 돼버리면 저도 상당히 좀 어, 패턴을 좀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음,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렇게 매매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게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은 다 틀리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매매해왔던 패턴에 대한 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것이지 그죠? 그래 여러분들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갈고 닦아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큰 위험에 처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제가 목적이지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이제 한 4개월 정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3개월째, 그다음에 2달째, 한 달째 받는 분이 계시고 받는 분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저처럼 수익이 나면 팔아버리는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예전에 여러분들이 큰 손해를 보시고 저를 만나기 전에 패턴을 지금 똑같이 매매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 좀 더 편한 거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신경 쓰이고 좀 더 편하게 볼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저희 회원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있다면 빨리 마음 고쳐먹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식 투자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돈 벌기 어렵고 돈 날리기 쉬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편하게 돈 버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버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매매 패턴을 그냥 정형화를 시켜야 됩니다. 정형화라는 것은 틀에 박힌 것처럼 만들어란 말이죠. 내가 어떤 내 마음속에 내 머리에 사람의 뇌는 그 용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용량이 좀 더 크고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용량이 좀 적을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무한정으로 사람이 넓은 것은 아닙니다. 어, 머리가 나쁜 사람과 머리가 좋은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뇌는 분명히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뭐 콜라병을 보듯이 어, 용량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여러분들이 분산을 시켜 놓으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IQ 100이라고 가정합시다. 우리가 IQ 100의 일반인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100이라 하는 IQ를 만약에 방이라고 가정할게요. 방이 100개가 있다고 하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 생활 그리고 뭐 직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한 50% 정도를 채워 넣고
그리고 10% 정도는 비워놓는다 생각하면은 방이 40개 남잖아요. 그죠? 100개의 IQ 100개의 방이라고 가정하면 4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40개의 방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40개로 나눠 놓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40개를 방을 40개로 분류를 따로 해놓고 사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좀 어렵게 말을 제가 좀 드렸는데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뇌가 구조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 절반 정도는 우리 생활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항상 비워둔다고 보면 나머지 40%가 우리의 주식을 할 수 있는 이 뇌 방위가 있는데, 이 방이 지금 40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40개가 있어요. 근데 이 방을요, 이렇게 분산시켜 놓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다 뭉쳐 놔야 됩니다. 우리가 사생활도 보면은 직장 생활도 있을 거고, 우리가 가정 생활도 있을 거고, 가정 생활 안에서도 자녀에 대한 생각, 또 자기 와이프라든가 자기 부인에 대한 생각, 이렇게 분류를 해놓지. 그렇지만 가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덩어리잖아, 그죠? 직장도 한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것과 이 가정 생활하는 것, 이게 사실은 큰 덩어리로 하나잖아요. 물론 이거를 또 안에 세분화시키면은 김대리, 이대리, 뭐 사장님 이렇게 나오겠지만, 근데 그걸 우리가 분류시켜 놓지 않잖아요. 그냥 직장이라고 올려놓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이렇게 분류시키, 방이 40개니까요. 이렇게 40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확대해 보면은 40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씩 다 분류를 시켜 놔버리면요, 우리 흔히 말하는 분산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 분산이 되면은 압축이 안 됩니다. 압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압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큰 방이 있으면요, 유사한 것들끼리 뭉쳐놔야 됩니다. 이렇게 유사한 것들끼리. 그렇게 뭉쳐놔서 40개의 방을 한 개로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게 되진 않겠지, 그죠? 요 안에는 보면 욕심도 있을 거고, 그죠? 뭐, 내 옛날 본전 생각도 있을 거고, 그다음 기법 생각도 있을 끼고, 내가 예전에 돈 날렸던 방식, 매매 방식도 있을 끼고, 매매하는 스타일도 있을 끼고, 나의 성향도 있을 끼고, 또 뭐 내가 지금까지 자주 지켜왔던 종목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개인적인 펀더멘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걸 이렇게 분류시켜 놓으면요, 갖다나 좁은 IQ 100밖에 안 되잖아, 우리는, 그죠? 갖다나 좁은 방에다가 너무 많은 걸 집어넣으니까 이게 분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압축을 시켜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은 다 버리고요. 우리 방에 이렇게 뭐 10평짜리 방이 있는데, 10평짜리 방에다가 짐을 많이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사람 살기가 힘들어지죠.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짐은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요, 쌓이게 돼 있습니다. 쌓이면은 집은요,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 아무리 좋은 거를 집어넣어도 많으면 많을수록 방은 지저분해지고 내가 쓰기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자기의 방의 크기에 맞게 비워두시고, 그리고 버리시고, 필요한 것만 채워두시란 얘기예요. 이게 압축의 과정인데요. 이 압축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배우셔가지고 어떤 것을 압축을 해야 되는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제 마인드 교육을 열심히 받아보셨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음, 당장 예를 들어서 저한테 배우자마자 뭐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씩 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고를 드릴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요, 지금 저보다도 못 벌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일단은요, 큰 덩어리로 놔두세요. 큰 덩어리로. 이 방을요, 큰 덩어리로 묶어버리세요.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고, 여기서 너무 묶으면 안 되니까 약간 분산을 시킵니다. 요렇게 요 정도까지만. 이 40개의 방을요, 처음엔 한 개로 만들었다가 다시 또 이거를 한 네다섯 개 정도로 만들었다가 다시 또 이걸 또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분산의 과정이거든요. 이 합산과 분산의 과정인데, 이 합산과 분산의 과정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남았는 이 하나는요, 완벽한 압축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저한테 남아있는 거 있죠. 돈 어떻게 돈 벌까? 요 부분만 남게 돼요.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까? 이거는 이미 여기서 다 나왔던 문제잖아요. 여기서는 해당 안 돼요. 그냥 돈만 벌면 돼요. 그 돈 버는 방법은 여기서 이미 다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죠? 그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걸 다 버리세요. 전부 다. 한 개 빼고 다 버리세요. 그냥. 뭘 남겨야 될지 뭘 빼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다가 힘든 부분은 저한테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힘들어지면 그때는 다시 조금씩 채워나가는 겁니다. 예, 다시 조금 채워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작게 작게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크게 방을 만들어서 좀 약간 분류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는 다시 또 하나로 채우는 거죠. 결국은 이 단계가 세 단계가 지금 거쳐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여러분들은 이 단계는 다 거쳐왔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단계가 좀 힘들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 버릴 거 버리고 그냥 제 것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요 단계를 한번 더 거쳐야 돼요. 버릴 거 다 버리셔야 돼요. 얘기했잖아요. 그죠? 본전 심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방에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을 집어넣어도 방이 10평밖에 안 되면은 10평밖에 안 되는 집에다가 홈시어터 집어넣고 전축 집어넣고 그다음에 냉장고 2개 집어넣고 김치 냉장고 넣고 TV 큰 거 하나 넣고 벽걸이 하나 넣고 컴퓨터 좋은 거 넣고 그다음에 뭐 가구 하나 2개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 방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거지. 그죠? 말 그대로 이 공간에 맞게 자신의 공간에 맞게 집에 가지고 있던 것들은 다 버리시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 중에서도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리시면은 남은 게 별로 없어요. 남은 게 별로 없는 걸 가지고 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지만 이 남은 게 여러분들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 자산을 여러분들이 다시 분류를 시켜 놓는 거예요. 아, 이거를 조금 분류시켜서 네다섯 단계로. 그리고 다시 이걸 한번 묶어 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거죠. 쉽게 하면은 어떤 기법을 어떻게 써서 돈을 벌겠다가 아니고 그냥 돈만 벌겠다는 게 된 거죠. 예, 뭐 어떻게 시장이 가든 말든 간에 관심 없고 나는 돈을 벌겠다. 말은 단순하게 했지만은 이 안에는 어떻습니까? 기법도 있을 거고 내 생각 마인드도 있을 거고 시장 상황에 대한 뷰도 있을 거고 그게 다 합쳐지니까 단순하게 그냥 난 돈만 벌래. 난 수익 나면은 사고 수익 나는 자리만 사고 수익 나면 팔 거야.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거쳐와야 되니까 어, 지금까지 열심히 하신 분들 이제 머지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오는 데는 머지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은 이런 상황,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지,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제가 별로 여러분들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추세를 돌파해 버리게 되면은 추세를 이렇게 한 방에 빵빵빵 돌파해 버리면요, 더 간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더 가든 안 가든 간에 가든 안 가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고 말고는 뭐 저하고는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근데 저는 간다고 봐요, 그냥. 제 머릿속에서는 추가 상승으로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제가 방금 전에 시황을 3시간 동안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일장을 예를 들면요. 내일장 예를 들면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제가 분봉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출발을 해서요. 둘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와 이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와 이 자리가 기준선입니다. 예, 기준선인데, 요 자리 있죠, 요 자리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265.85지, 그죠? 요 자리를 깨면은 여기까지 261까지 떨어집니다. 261까지. 이 근처까지 떨어져요, 여기까지. 근데 이걸 안 깨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다시 268까지 올라갑니다. 종가는 다시 266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럼 내일은 뭡니까? 요 기준선이 요 자리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가 기준선이 된단 말이죠. 이 두 가지의 기준선 200 조금 위로는 3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268.1에서 아니네. 268.3 268에서 268.3이라고 보고요. 요 구간이 내일은 기준선입니다. 그동안은 기준선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두 개 나왔던 이유가요. 좀 어중간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요. 지금 주가가 이런 상태란 얘기예요. 여기 있는데 좀 어중간해요. 위로 갈락해도 이게 저항이고 아래로 갈락해도 이게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정하기보다는
이 두 개를 전부 다 저항선으로 본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이걸 돌파해 주면은 더 위로 가는 거고, 이거를 깨버리면은 261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지. 265.8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이 자리가 왔을 때 이 자리를 지켜주면은 다시 급등해 버립니다. 이게 오전에 나오든 오후에 나오든 이 자리를 깨지 않으면 다시 급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깨지게 되면은 265까지, 261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명확해졌지, 그죠? 자, 기준선은 요 자리고,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요걸 지지하고 위로 올라가 버리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거고. 근데 거기 오더라도 268을 깨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3호를 깨더라도 268, 즉 267.95, 8호짜리입니까? 8호짜리만 안 깨면 돼요. 267.85, 267.85. 종가가 9호지, 그죠? 예, 종가가 9호인데 267.85 안 깨면 되는 거고, 위로는 뭡니까? 268.3. 그 요 사이가 있으니까 요 위로 올라가든지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간에 요 사이는 아무 관계 없어요. 관계 없는데 요걸 깨버리면은 아래로 떨어진다. 떨어지면 요 자리가 255 자리가 지지선이 되는데, 지지하면 위로 올라간다. 지지 못하면은 261까지 떨어진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저는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올라서 지금 이렇게 마감해버리면 저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봅니다. 어쩌면 시황이 틀려도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 아직도 우리 카페원들도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지만은, 시황이 틀린데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지금 만약에요, 내가 뭔가를 베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올라갔을 때 이만큼 돌파해 버렸어요. 이게 만약에 270까지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270에서 273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해요. 이럴 때 내가 큰 손해를 볼까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큰 손해를 볼까요?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베팅을 하는지 관계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메이저들의 역할은 뭡니까? 내 돈을 뺏어 먹는 거죠. 메이저들은 나를 꼬셔서 내가 지네들이 보내려고 하는 방향의 반대로 보낸다는 얘기죠. 그럼 나를 꼬셔서 내 돈을 뺏어 먹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딘가를 베팅을 하겠죠. 어딘가를 베팅을 할 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 내가 손해를 크게 보겠습니까? 내려갔을 때 손해를 크게 보겠습니까? 여러분들마다 조금씩 틀릴 수는 있겠는데, 이거 지금에 대한 질문 있죠. 지금 방금 제가 했던 질문은 꼭 우리 카페원들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매매 성향을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일단 댓글 달아주세요. 달아주시면 제가 나중에 어, 그 여러분들 그 성향에 따라서 얼마 못 가서 깡통찹니다. 예, 그런 거 제가 고쳐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뭐 댓글 달아주시고,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여러분 돈이니까. 자, 저는 이럴 때 손해가 많이 납니다. 이럴 때는요, 무조건 수익 나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콜을 잡았다 해도 저는 수익 나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요, 이렇게 떨어지란 법 없어요. 떨어질 때 이래 떨어지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잡아서 콜 잡아도 수익 납니다. 콜 잡아도 수익 납니다. 이 큰 거 풋은 못 먹지만은 콜 잡아도 수익 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올라 버리면 어떻습니까? 손해가 납니다, 저는. 때에 따라서는 좀 큰 손해 날 수도 있습니다. 1, 200만 원짜리 큰 손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가든지 안 올라가든지 관계없습니다.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상황, 똑같은 차트의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지금 상황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선물 매도를 취락했을 겁니다. 100%입니다. 지금은 선물 매도 치라고 했을 겁니다. 또 풋 매수 준비하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틀려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은 지난번 폭락할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요. 근데 그때는 제가 풋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풋 잡으라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번에는 틀려요. 여러분들이 그 사소한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사소한 차이까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건 차차 얘기 드리려고. 지금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는 올라갔을 때 내가 크게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올라가든 말든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돈 버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내려가면 전 돈 벌어요, 그냥. 관계없어요. 관계없기 때문에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뜻을 이해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제 시황을 100% 믿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처럼 제 아침, 저녁으로 올려드린 시황만 믿고 있으면요, 이런 장에서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1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크게 손해보아가지고 또 뒤에서 제 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시황이 틀려서 돈을 날렸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렸지만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저는 올라간다고 봤잖아요. 왜? 그 이유는 올라갔을 때 제가 큰 손해가 나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면 수익 나는 거죠, 저는요. 여기서 바로 떨어지면 저는 수익 나요, 무조건. 어떻게 떨어지든 관계없이 수익 납니다. 근데 올라가면 저는 손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손해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비록 내일 내려가더라도 나는 올라가는 걸 보겠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그 기준가가 얼마입니까? 요 가격이에요. 요 가격 위에서는 나는 올라간다고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의미 없어요. 그냥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뭐 필요 없고요. 그냥 그런 거예요. 이 가격을 깨지 않으면 나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누가 나한테 시황 물어봐도 올라간다 할 거예요. 왜? 올라가는 게 내가 큰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제가 매매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일단은 우리 연구소 저 시크릿 카페는 미리 제가 오늘 저녁에 올려드렸고요. 어, 그 우리 연구소에는 내일 아침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런 부분 좀 알고 계시라고 제가 지금 급하게 녹음을 좀 올렸습니다. 내일부터 또 월물초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없이 그냥 저 혼자서 매매한다 그러면 저는 하루에 원샷입니다. 원샷 원킬. 한번 딱 베팅을 해서 한번 먹고 치웁니다. 그거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루 종일 장을 봐야 돼요. 그러면 어, 필요한 걸도 올려야 되고 필요 없는 걸도 올려야 되고 그냥 의무 비슷하게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 안 봐도 되는 것도 자꾸 보게 되거든 시장을요. 왜냐하면 저는 하루에 30분 정도 이상 투자해 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하루 종일 보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못 봤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거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장점은 시장을 잘 보게 되는 거더라고요. 시장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시황을 올린 적이 없어요. 시황은 시황을 보고 매매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황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또 잘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하루 종일 장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제 시황이 되게 잘 맞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그동안은 하루 종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몇 개월 동안을 하루 종일 보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눈에 다 와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예요? 예전처럼 매매할 때는 제가 돈을 꾸준하게 잘 벌었습니다. 특히 만기주 같으면 하루에 40만 원, 50만 원씩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돈을 못 벌어요. 옛날보다요. 저는 여러분과 솔직히 얘기합니다. 지금은 옛날보다 여러분들보다 옛날 제 혼자서 매매할 때보다 돈을 못 벌어요. 왜냐 그러면 너무 많은 게 들어와 있어요. 머릿속에. 이거 잡으면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옛날 같았으면 그런 고민 안 했습니다. 그냥 오면 잡아가지고 바로 팔아버렸어요. 수익 내고. 근데 지금은 고민을 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먹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그렇게 들어가서 뭐 8만 원 정도 먹고 두 번 정도 해가 16만 원 먹었다면은 지금은 2천 원밖에 못 먹습니다. 먹어도 2천 원밖에 못 먹어요. 하루 종일 봐야 되니까. 그래서 단점은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장 보고 있는 대가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황은 올려드릴 수가 있는데 돈은 잘 못 번다는 거예요. 왜? 베팅 자체를 못 하니까. 베팅 자체를 예전보다 확 떨어지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매매들을 하면은 오히려 매매 시간도 짧고 돈도 꾸준하게 잘 벌 수가 있는데 지금 식으로 매매를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득되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 목적은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거지, 그죠?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있었든 없었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 생각을 할 엄두도 안 날 정도로 요즘 어려운 장이거든요. 정말 하루하루가 피가 말리는 정도의 어려운 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매하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매매를 왜 하고 싶어 죽겠는데 왜 자꾸 하지 말라 그러지? 이거 들고 있었으면 100% 먹을 수 있었는데 니 때문에 내가 5%밖에 못 먹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요, 여러분이 버티기에는요, 지금 시장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랑 1년 동안 늦게 해오면서 제일 어려운 시장이에요. 지금까지 1년 동안 해왔던 시장 중에서 요즘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하루하루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큰 변동장을 가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장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못 느낄 수도 있고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저만 심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끼고. 아, 이거 자꾸 들고 있으면 많이 먹는데 왜 빨리 팔라 그러지? 아, 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옛날로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매매 스타일이. 저한테 배우기 이전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제 마인드 강의를 보시기 바라고요. 매매는 정해진 시간 안에만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오전만 하시고요. 오전에도 수익 날 수 있는 자리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뒤에도 꾸준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그거를 제외하면은요, 어, 그거를 제외한다고 가정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만약에 지금처럼 하루 종일 매매를 한다고 가정하면요, 저는 한 달에 200도 못 봅니다. 제가 장담을 하는데 200도 못 봅니다. 그래서 요 근래 제가 며칠 열받아서 제가 돈을 많이 벌어놨던 이유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지금부터 해가지고 만기 지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지, 그죠? 내일이면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 돈 못 벌어요, 저는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돈을 좀 빡시게 야간장 매매하고 이래가 빡시게 돈을 벌어놨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하면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그 위기감 때문에 제가 이틀 동안 빡시게 해서 미리 260만 원을 벌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러는지 잘 모르지, 그죠? 저는 어떻게든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제 목표고 생존이 저는 우선이에요. 200이라도 벌어놔야지 제가 이번 달에 아무것도 안 벌고 돈 못 벌어도 시장 어렵게 나와도 지금 방금 되시피 올라가지도 않는데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고 확신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할 정도로 시장이 어렵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 수치를 보고 여러분들 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분석 하나 하는데 3시간이 걸렸거든요. 3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는 그 3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 10,000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서 올라갔을 때 내가 손해가 제일 크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시장 올라가는 걸로 베팅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투자합니까? 투자 안 합니다. 단지 올라갔을 때는 손해를 안 보겠다는 얘기죠. 올라간다는 얘기는 상승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올라가도 손해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럼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돈을 못 벌겠죠, 저는. 그죠? 손해는 안 보겠지만 돈은 못 벌 거 아닙니까? 올라간다고 했다고 해서 올라간다 베팅 안 할 거니까. 그래서 미리 벌어놨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은 그럼 다행스럽게 더 보너스를 받는 거죠, 저는. 그럼 벌은 돈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최악의 경우를 항상 감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수익 나는 돈은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그 까먹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시장을 예측하는 거니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봤는데 지금 내일 하루만 봤을 때는 이 시나리오가 제일 맞는 것 같고요. 이 시나리오가 틀려지고 주가가 떨어지지도 않고 왔다 갔다 그린다 가정하면은 수요일날 오후부터 떨어질 걸로 예상합니다. 안 떨어지면 그만인 거고, 그죠? 근데 지금 뭐 차트 모양으로 봐서는 수요일날 오후 정도 예, 정도로 하락이 전환될 거로 보이는데 뭐 그때까지 여러분들 손해 보면 안 되겠지, 그죠?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말이고 내일 또 월요일인데요. 이제 매매 또 다시 시작하겠네, 그죠? 자, 오늘 좀 쉬었다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